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는 조금 다른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기 위해 식단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매일 드시고 있는 그 건강식품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견과류가 몸에 좋다고 해서 무심코 드시지만 사실 모든 견과류가 다 우리 몸에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견과류는 오히려 우리의 뼈를 약하게 만들고 기억력을 흐리게 하며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65세가 넘으셨다면 반드시 드셔야 할 견과류 4가지와 반대로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견과류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식단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작은 변화가 모여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마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야이! 그럼 우리가 65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꼭 챙겨 먹어야 할 첫 번째 견과류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는 그 모양이 꼭 우리 뇌처럼 생겼다고 해서 예로부터 뇌를 닮은 열매라고 불렸습니다. 이 말처럼 호두는 우리 뇌 건강에 정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억력 감퇴나 치매 같은 뇌 관련 질환인데요. 호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뇌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으로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마치 뇌에 기름칠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꾸준히 호두를 섭취하면 인지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고 알츠하이머병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또한 호두는 염증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인데요. 만성염증은 우리 몸의 여러 질병의 근원이 되는데 호두의 한겸증 성분이 이를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호두를 섭취하실 때는 하루에 우쇼, 그러니까 보통 크기의 호두 5, 6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호두는 그냥 간식으로 드셔도 좋고 아침 식사로 드시는 시리얼이나 요거트에 넣어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또 밥을 지을 때 소량의 호두를 함께 넣어 밥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처럼 매콤하거나 짭짤한 한국 음식에 부드러운 호두 한두 개를 넣어주면 맛의 조화도 좋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빵을 구울 때나 샐러드의 토핑으로 활용하는 것도 맛있게 호두를 즐기는 방법이죠. 중요한 것은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호두를 챙겨 드시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두 번째 견과류는 바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흔히 견과류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가가 매우 풍부합니다. 특히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우리 몸의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노화를 늦추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아몬드를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활기찬 모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몬드에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여 뼈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골다공증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환인데 아몬드는 뼈 밀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골절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 아몬드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혈압 관리가 중요한 어르신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식품이죠. 아몬드 역시 하루 권장량은 25개 정도입니다. 너무 과하게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질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몬드는 바삭한 식감 덕분에 간식으로 그냥 드셔도 좋고 샐러드에 뿌려 드시거나 멸치볶음 같은 밑반찬에 함께 넣어 드셔도 아주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우유나 두유에 아몬드를 갈아 넣은 아몬드 우유를 만들어 드시면 든든하고 건강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요리 중에는 닭강정이나 떡갈비 위에 다진 아몬드를 뿌려 식감과 영양을 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몬드를 꾸준히 섭취하면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을 개선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두와 아몬드,
이 두 가지 견과류만으로도 우리 몸의 엔진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로 추천해 드리는 견과류는 바로 브라질 너트입니다. 아마도 브라질 너트는 앞서 말씀드린 호두나 아몬드보다는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 작은 견과류에는 우리 몸에 필수적인 강력한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바로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갑상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 질환에 취약해지기 쉬운데 브라질 너트의 풍부한 셀레늄은 면역 세포의 활동을 촉진시켜 우리 몸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방패와 같습니다. 또한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깊이 관여하는데 셀레늄 부족은 갑상선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너트 단 한 개만으로도 하루 필요한 셀레늄 권장량을 거의 채울 수 있을 정도로 그 함량이 높습니다. 이렇게 귀한 영양소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 브라질 너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브라질 너트는 셀레늄 외에도 마그네슘, 아연, 구리 등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어 항산화 작용에도 뛰어납니다. 우리 몸의 유해 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브라질 너트는 셀레늄 함량이 워낙 높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오히려 독성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 기준 하루 1~2개 정도가 적당하며 3개 이상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다 섭취 시에는 구토, 딸모, 피로감 등의 셀레늄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반드시 권장량을 지켜주세요. 브라질 너트는 특유의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있어 다른 견과류처럼 간식으로 드셔도 좋고 샐러드에 잘게 부셔 넣거나 요거트에 섞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량만으로도 큰 영향을 얻을 수 있으니 매일 꾸준히 소량씩 챙겨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음으로 네 번째,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드셔야 할 견과류는 바로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는 행운의 견과류라고도 불리는데 그만큼 우리 몸에 좋은 여러 가지 영양소를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특히 피스타치오에는 눈 건강에 필수적인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황반변성이나 백내장과 같은 눈 관련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시력이 흐려지거나 눈이 침침해지는 것은 많은 어르신들의 고민거리인데 피스타치오를 꾸준히 섭취하면 소중한 눈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스타치오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피스타치오의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돕고 장내 유익균 증식에도 기여합니다. 피스타치오는 또한 단백질 함량이 높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심장병이나 뇌졸중과 같은 질환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피스타치오를 섭취하실 때는 하루 30g 정도, 약 40~5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껍질이 있는 피스타치오를 선택하면 껍질을 까면서 섭취량을 조절하기 쉽고 더 천천히 먹게 되어 포만감을 느끼기에도 좋습니다. 그냥 간식으로 드시거나 샐러드, 요거트에 넣어 드셔도 좋고 껍질을 까서 잘게 부순 후 밥 위에 솔솔 뿌려 드시면 고소한 맛과 함께 영양을 더할 수 있습니다. 호박죽이나 팥죽 같은 한국적인 간식 위에 고명으로 올려 드시는 것도 별미입니다. 이렇게 피스타치오를 통해 눈 건강과 장 건강, 그리고 심혈관 건강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5세 이상이라면 꼭 드셔야 할 호두, 아몬드, 브라질 너트, 피스타치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견과류가 다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견과류도 존재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견과류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바로 소금으로 가공된 견과류입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짭짤한 맛의 견과류 믹스나 볶음 땅콩 같은 제품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가공된 견과류는 맛은 좋지만 건강에 치명적인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 관리는 더욱 중요해지는데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높여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또한 나트륨은 칼슘 배출을 촉진하여 골다공증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소금으로 가공된 견과류는 단순히 짠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소금뿐만 아니라 맛을 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첨가물과 조미료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첨가물들은 우리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장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견과류를 섭취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혈압을 올리고 뼈를 약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견과류를 고르실 때는 반드시 무염 또는 생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면에 하얀 소금 결정이 보이거나 맛이 확연히 짠 견과류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짠맛이 나는 견과류를 이미 구매하셨다면 물에 한번 헹궈서 소금기를 제거한 후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무염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 조금 싱겁더라도 자연 그대로의 견과류를 즐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견과류는 바로 설탕이나 초콜릿으로 코팅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에 달콤한 설탕 옷을 입히거나 초콜릿을 덮어놓은 제품들은 언뜻 보기에는 맛있어 보이지만 건강에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견과류 본연의 영양 가치를 희석시키고 오히려 불필요한 당분과 지방 덩어리로 변질시킵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는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리고 이는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설탕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체중 증가로 이어져 비만과 관련된 여러 질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초콜릿 코팅 견과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초콜릿 코팅에는 정제된 설탕과 트랜스 지방, 그리고 인공 첨가물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고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져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데 이러한 가공된 당분과 지방은 소화기관에 큰 부담을 주어 복부 팽만감이나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견과류를 섭취하는 목적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설탕 코팅이나 초콜릿 코팅 견과류는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견과류를 통해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달콤한 맛이 당기신다면 과일이나 꿀을 첨가한 요거트에 견과류를 넣어 드시는 것처럼 건강한 방법으로 단맛을 즐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 세 번째 피해야 할 견과류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견과류는 바로 산패된 견과류입니다. 이 부분은 특정 견과류의 종류라기보다는 견과류의 보관 상태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공기, 믹 열에 노출되면 쉽게 산패될 수 있습니다. 산패란 지방이 산화되어 변질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산패된 견과류는 냄새가 역하고 쓴맛이 나며 우리 몸에 매우 해로운 물질을 생성합니다. 특히 아플라톡신과 같은 독소는 산패된 견과류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 이는 간암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물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해독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유해 물질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산패된 견과류는 소화불량, 복통, 설사 같은 위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의 세포 손상을 유발하여 만성 질환이나 심지어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견과류를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신선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관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데요. 견과류는 밀봉하여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거나 장기간 보관할 경우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습하고 더운 날씨 때문에 산패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견과류에서 쾌쾌한 냄새가 나거나 씁쓸한 맛이 느껴진다면 아깝더라도 과감히 버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견과류가 오히려 독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매일 먹는 견과류의 신선도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피해야 할 네 번째 견과류는 기름에 튀기거나 과하게 가공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본연의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어떻게 가공되느냐에 따라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름에 튀긴 견과류는 높은 열로 인해 견과류 본연의 불포화 지방산이 변질되고
트랜스 지방이나 산화된 지방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들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혈관 건강을 해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튀기는 과정에서 견과류가 흡수하는 기름의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칼로리가 급격히 높아져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등 여러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과하게 가공된 견과류는 단순히 튀긴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부 견과류 제품에는 맛과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인공색소, 향료, 방부제 등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첨가물들은 우리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장 건강이나 전반적인 면역 기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견과류를 고르실 때는 최대한 가공되지 않은 생 또는 무염 구운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설탕, 소금, 불필요한 기름과 첨가물로 범벅이 된 견과류 제품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로스팅한 견과류는 괜찮지만 너무 새까맣게 타거나 튀긴 듯한 식감의 견과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가장 잘 받아들인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드셔야 할 호두, 아몬드, 브라질 너트, 피스타치오와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소금 첨가 견과류, 설탕 코팅 견과류, 산패된 견과류, 그리고 기름에 튀기거나 과하게 가공된 견과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호두는 뇌 건강과 한겸증에, 아몬드는 뼈와 심혈관 건강, 항산화에, 브라질너트는 면역력과 갑상선 기능에, 피스타치오는 눈과 장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짠맛, 단맛, 오래되거나 과하게 가공된 견과류는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으니 꼭 피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견과류 섭취 습관만 바꾸셔도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기억력이 또렷해지며, 소화도 더 잘 되고, 활력이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변화는 여러분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실천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외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여러분만의 건강한 견과류 섭취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활기찬 인생을 즐기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노년을 응원합니다.